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맥약 심화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23강에 이 시간부터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맥약에서 보는 질병, 자 어떻게 볼 것인가. 오장육부를 우리는 사주맥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맥약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각각 어느 계절에 무슨 오행을 타고 나느냐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 혹은 신장이 안 좋고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반 여러분요, 심화반 제23강의 질병관법 그 오행 기준입니다. 오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행의 허실로 보는 질병관법입니다. 오행의 허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행의 허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명리학에서 질병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흥미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했죠. 때문에 이 동양의학이 명리학인 사주학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론은 현재의 학문으로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학의 관점에서도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러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행이, 자, 여러분, 사주를 세워놓고 보게 되면은 오행이 생화유통이 되거나 서로 생생하고 극항하는 것은 극해 줄 필요가 있고, 극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극해 주고, 또 상생해야 되면은 상생을 하고, 이런 면을 생화유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화평하고 순수한, 화평하고 순수하게 되면은 평생 건강한 그런 사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과 및 불급하면, 너무 태과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속에서 오행의 그 허실이, 오행의 허와 실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오행, 어떤 것이 극하고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떤 것이 실하냐, 실하고 허하면서 여기에서 오장육부에 병이 생긴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여러분요, 유명한 적천수, 자, 그 적천수와 기타의 역사에서 기술하는 그러한 질병론, 자, 질병론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실과 장부의 소소입니다. 허하고 실한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오행에 어떠한 장부를 관장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실과 장부의 소속, 이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입니다. 허정, 글자 그대로 허정, 허한 오행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결국 허하면은 오행이, 그 특정 오행이 허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허정이 허해도 병이 생기고 실해도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정은 오행 중에서 불급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거,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이 가령 여러분 사주의 목이, 자, 이를테면 사주의 목이 없거나 없어도 허정이요, 있어도 다른 오행으로부터 충격을 받는 경우, 또는 화가 많아가지고 설기가 이거 심하면 말이죠, 설기가 너무 태고하게 되면은
이를테면 목의 기운이, 자, 목인데, 이 목이 너무 설기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빼내는 기운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은 간담에 속합니다. 간담. 이 목은 음양을 구분해가지고 간담에 속하는데, 그래서 간담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담이 약해지기 때문에 목이 허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하 전부 동일합니다만은 실정은 뭐냐, 실정. 여러분, 실정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행 중에서 퇴과한 것을 말합니다. 오행 중에서 퇴과한 오행. 이것이 너무 실하다. 너무 이것을 실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주의 목이 퇴화하다면 이 목이 실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 이렇게 간담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이상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목이 약해도 목병이 생기고 목이 너무 강해도 목에 대한 병이 생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선에 여러분요, 오행의 그 소속을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의 소속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갑을 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우선에 목의 소설을 보게 되면은 갑과 여러분요, 갑과 을을 갖다가 천간에는 간목이고 을목이고 지지는 인목이고 묘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음의 오행을 먼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인데 갑을 하지 않고 을을 먼저 본 것이 뭐냐면은 을은 음목이고 묘도 음목이죠. 그래서 음양 이렇게 보기 좋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묘, 자, 음인데, 을묘, 사실은요, 을묘는 간을 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간. 이것이 간장의 허실로 본다. 지지에 있는 묘나 천간에 있는 을목.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갑인목은 쓸개를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기운은 음은 간을 담당하고, 이 양의 균, 목의 양은 쓸개를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실을 보겠습니다. 허정. 자, 허한 경우에 을목이, 묘목이 허한 경우에는 시륵감태, 생명요통, 빈혈, 생기물손 이러한 증이 보이고, 실하게 되게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간염, 강경화, 동맥경화 이런 것이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그 양목인 갑인목은 헛적이면 행기증, 두통증이 생기고, 실하게 되면은 담석증이 오고 담염, 식량통, 관절염, 빈혈 등,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자, 목은 양목, 음목이든 간에 간과 쓸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 목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에 목에 허실이 보이면 그럼 이것은 간장 부분에, 자, 우리가 간심 비폐실에서 오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간장 부분 여기에 간장 부분에 여기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 다음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이 하나씩 간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설명드린
허증과 실증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목은 간 썰게 간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세 번째로 정사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요, 병오 정사, 병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음이니까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음하다 이 말입니다. 음하. 자, 음하가 보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심장의 허실이 보인다. 심장의 허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은 이것을 여러분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이든 실정이든 간에 말하자면 그러면 화가 약하게 되면은 사주의 화가 약하게 되면은 이것이 여기에 심장소장에서 병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는 심장소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화가 수가 많아가지고 화가 심한 극을 받거나 아니면 토가 많아가지고 설기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에 화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세가 생긴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허정일 경우에 혹은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병이 생길 경우에는 사주에 고열이 생기고 갈증에 고혈압에 협심증에 변비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호의 병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장의 허실로 보는데 허정이면 심장의 허정과 같고요. 이것이 실정이 되게 되면 소화불량 류마티스, 자 편도선염 그리고 부종 생리불순 등 이런 것이 생긴다. 사주에 이것이 만약에 이 화의 실정이 오면 그러면 사주에서 화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이제 생리불순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다 보니까 결국 자동으로 수분이 이것은 약해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정화가, 자 여러분 병정화가 사오화가 사주에서 허정과 실정을 보고 많아도 탈이요 적어도 탈이다. 어디에? 심장소장에 이것이 고장이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여러분요. 기축. 자, 무토기토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토기토. 이것이 충미토는 음토가 되고 진술토는 이것은 양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기축미. 이것은 비장. 자, 토는 비장위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왕해도 탈이요 이것이 약해도 탈이다. 그러면 이것이 허정과 실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은 양과 음으로 구분을 꼭 하지 않더라도 무기토의 이상이 있으면 무기토가 약하거나 설기가 심하게 되면은 위장 비장에 이것이 병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타나는 이 정세는 보면 정세를 보게 되면은 식욕부진에다가 소화불량, 위상가다, 설사불면증, 비만 이런 것이 사실 나타나고 이 토가 너무 실하게 되면은 위경련 혹은 잠을 많이 자게 되고 관절염, 췌장염, 피부병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무기진술충미토는 위장비장을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비장이 좋지가 않으면 뭐 식욕부진도 세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위경련도 생기고 말이죠. 뭐 나중에 심하게 되면 위암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염도 생기고 말이죠. 이런 것이 여러 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사주에서 토 기능이 약하거나 너무 왕하거나 병충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것이 막 바로 비장위장의 비위에서 병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7번째 신유. 자, 신유인데 이것이 금의 오행이다 보니까 금의 오행은 폐대장을 보는 기간입니다. 금은 자 폐와 대장을 보는 그러한 오행인데 여기에서 허정과 실정을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신금은 폐와 대장을 본다. 오장육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허정과 실정을 구분하게 되면은 굳이 여러분 이것이 허정, 실정도 어찌됐든 폐에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신유에 신금의 허정이 있어가지고 폐결핵이 올 수도 있고 갑상선의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말이죠. 두통, 신경과민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허정일 경우에 이 신금 일간이 나중에 혹은 신금이 사주에 많은 수가 많게 되면은 이것이 허정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두통이나 피부 거침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신금이 너무 왕해서 너무 실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병이 생기다 보니까 기관지염이 생기고 천식, 인후염, 코병, 빈혈 등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경금은 대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장에 허실이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하게 되면은 체질이라든지 하혈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혈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정이 되게 되면은 경금이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실정이 되게 되면은 두통, 칙통, 자, 고막힘도 오고 장염이 오게 되고요. 불면증, 피로, 만성 감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신금이 사주에서 허정이 생기게 되면은 폐결핵이라든지 갑상선, 두통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치질. 그리고 이것이 너무 사주에 많으면은 많은 실정에 해당하는 두통, 치통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가 긴금이나 신금이나 이것이 너무 많아도 이와 같은 폐대장의 기능이 이것이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이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역시 폐나 대장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9번째 이것이 계해를 먼저 썼습니다. 식관을 쓰게 되면은 개수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죠. 그래서 10번째. 자, 이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이다 보니까 음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개해는 신장, 임자는 방광을 보는 겁니다. 방광. 그러니까 신장, 방광. 수의 기능은 여러분요. 수의 기능은 신장, 방광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주의 수가 너무 말랐거나 그러면 허정이 되겠죠. 허정이 돼도 역시 이것이 신장, 방광에 병이 생기고, 또 사주의 수가 너무 많아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신장, 방광에 고장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정과 실정으로 구분하게 되면 그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세월 속에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좌우지간 5가지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알아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울로와 질병입니다. 울로. 자, 그렇습니다. 어느 계절에 운이 혹은 어떠한 운으로 흘러갈 때
그러면 병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이 금운이 오게 되면은 이때는 목은 간입니다. 목은 간이 되기 때문에 더 허약하게 됩니다. 금목하니까 이때에 목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더 악화된다. 그런 내용이죠. 사주에 목이 약한데 또 금운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약한 목이 금의 운에 금이 왕성해지면서 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때에 목병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목운이 오게 되면 이때는 간이 실해져서 병의 차도가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주에 목이 여러분 이는 간장이죠. 간병이 되는데 간장병이 되게 되는데 목운이 오면 약할 때는 오면은 좋은 거죠. 나한테 목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그러한 기운이다 보니까 설사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병이 낫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약한데 금의 운이 오게 되면은 이때는 약한 금을 더 이것이 이제 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더 허약해지면서 목에 대한 병, 간장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목이 실한 사람은 목이 귀신이죠. 이런 경우에 목운용이 되면은 이것은 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실한데 또 목운용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병이 악화되는 것이고 하운이 오게 되면은 하운이나 금운이 오게 되면은 화운은 태왕한 목기를 갖다가 슬기하고 시원하게 빼주기 때문에 좋고 혹은 금운은 금극목으로 제압을 하기 때문에 병의 차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로 계절과 질병입니다. 계절, 어떠한 계절에 병이 생길 것인가?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이 봄이 오면 활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사주에 목이 약하니까 이런 사람 봄이 오게 되면 봄은 모강절이니까 봄은 모강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태왕한 사람은 봄이 오면은 질병을 얻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가 사주 대운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연전세세 그 계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은 봄이 오면은 좋은 것입니다. 봄이 오게 되면은 그리고 목이 만약에 약한 사람이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이 가을이 오게 되면은 병이 이건 악화되겠죠. 자, 그런데 목이 또 태왕한 사람은 여름이나 가을, 여름에는 화의 기운이 왕한 그런 계절이고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목이 태왕한 사람, 사주에 목이 왕한 사람은 여름 기운이 오게 되면은 그 왕한 기운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병의 차도가 생기고 병이 낫는다. 여름이나 가을이 오게 되면 병의 차도가 생긴다.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오행도 말이죠. 이와 같이 유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오행은 심장, 소장. 그러면 토 기운은 이것은 이제 비를 관장하게 되고, 폐 대장은 이제 금의 오행이 폐 대장을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는 이 신장 방광을 관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목절, 화절, 금절, 수왕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병증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언제쯤 낫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병의 치료를 하고 각을 보게 되면 말이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명리에 좋다 그런 데 가서 약을 짓고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안 나요, 안 나, 이것이. 안 났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병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 어느 약국에 가가지고 무슨 약을 먹고 나왔는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래만 나왔다. 이렇게 뭐, 예를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에 난 병이 가을 되면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병증에 따라서 이것이 나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이죠. 질병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